특히 에스프레소 추출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관심 가져보실 만한 에스프레소 머신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인나 14번째 에피소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오늘은 홈바리스타 분들 혹은 바리스타 분들 중에서 추출을 특히 에스프레소 추출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관심 가져보실 만한 에스프레소 머신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긴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이름은 아직 미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메티큘러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티큘러스 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킥스타터를 통해서 판매될 예정이고요. 3월 14일 날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확한 명칭이 공개되거나 혹은 뭐 지금 있는 메티큘러스라고 많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머신을 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머신의 장점 혹은 단점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조금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은 조금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메티큘러스는 그러한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이 작동 원리, 그다음에 특징, 그리고 일반적인 머신하고 왜 다를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저도 예약을 했고요. 지금은 $100의 예약금을 걸어놓고 이제 예약을 하고 있고, 이 출시 초기가는 $1,300입니다. 그 VIP라 그러죠. 그 얼리버드 유저들은 이 킥스타터 공식 가격은 $1,500 정도거든요. 근데 $1,300의 얼리버드를 지금 예약을 하면 그러니까 $1,200를 더 $100 예약금 걸어놓고, 마치 테슬라처럼 그 다음에 실제로 3월 14일 날 오픈이 되면 $1,200만 더 지불을 하면 이제 머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고 진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킥스타터의 위험한 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럴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아무튼 여기서 브라이언 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계 그 유튜버죠. 커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친구가 CEO인데, 네, 여자친구하고 원래 다양한 그 사업들을 했어요. 전문, 어떻게 보면 연쇄 창업마입니다. 창업마. 여러 가지 분야, 취미 분야에서 이제 기익들, 각 분야의 기익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업화해서 매각을 하고, 또 다른 아이템을 또 발굴해서 개발해서 매각하는 형태의 회사를 꾸려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하고 이번에는 기존에 갖고 있는 회사를 다 팔아서 갖고 있던 돈으로 올인을 해서 만든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있고, 막 꽤 있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관심도 그만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이렇게 상자 형태로 생겼잖아요. 상자 형태로 생겼고, 여기 보시면 펌프가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펌프만 없는 게 아니라 추출 보일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물을 붓고 있죠. 물을 붓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는 어떤 물통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기익 들이시고 전문 바리스타 뺨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추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싱글 도징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대부분 그거는 원두 그라인딩 할 때 쓰는 거라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싱글 도징을 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로 합니다. 물.
추출수를 싱글 도징하는 개념을 가져와요. 뭐 일반적으로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들, 가정용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레버식 머신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됐던 거, 물을 따로 부어줘야 되고, 뭐 ROK 같은 그 핸들 달린 에스프레소 머신들 있잖아요. 혹은 플레이어 같은 거. 그런 구조를 거의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화가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보일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물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출할 때마다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보일러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항상 물을 끓여두는 공간이 없으니 그때그때 즉시 온디맨드로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굉장히 특이한 머신이에요. 듣기만 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왜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일단은 펌프도 없고 보일러도 없습니다. 물통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리니어 모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걸로 추출 압력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적혀 있죠. 리얼타임 압력 프로파일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얘는 압력을 그 피드백을 받아서 추출에 적용을 해주는 머신이에요. 제 확인날을 또 많이 오랫동안 들어오셨고 전 에피소드를 다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소개했던 적이 있는 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거는 차치하고요. 아무튼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자, 그럼 제가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홈페이지에서 다 갖고 온 거라서 보시면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압력하고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압력하고 플로우는 여기 이 머신에서는 사실상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을 이제 리니어 모터 가지고 제어를 하는데 그 플로우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리니어 모터가 얼만큼 회전을 했는지 그 회전수를 갖고 플로우를 측정을 해요. 그런 내용은 이제 많이 안 알려진 내용이기도 한데 그걸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집에 펠루 캐틀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룩앤필이 거의 펠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펠로에서 만든 머신이라고 해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이해할 만큼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일단 매트한 디자인도 그렇고 이 다이얼, 노브, 그 다음에 펠로 위에 있는 디지털 LCD 창도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심지어 이쪽에 이건 이제 추출 챔버 부분인데 추출 챔버 부분은 마치 펠로우 주전자 캐틀을 뒤집어 놓은 거 하단 부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디자인을 차용을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갖다 놓는 겁니다. 펠로우 캐틀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의도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보일러가 없는 걸 펠로우 캐틀 가지고 보완을 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트 설명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피스톤인데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레버 머신의 피스톤 맞습니다. 그 피스톤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 UX라고 하는 거는 요거 노브를 가지고 요 메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센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센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부에서 실제로 추출을 이제 모니터링 합니다. 추출수의 온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압력도 모니터링을 하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RPM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온도 컨트롤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히터가 실제로 있긴 합니다. 보일러가 없을 뿐이지 굉장히 챔버 안에 온도를 이제 가열할 수 있는 가열부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58mm 포터필터 호환이 다 된다 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하단에는 추출, 저울이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0점 올려놓고.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 머신이지만 여기에 얘네들이 케맥스 정도 사이즈도 위에 올라가서 케맥스까지도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을 소개하는 영상도 찍은 게 있어서 이 자체로 무게는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 자체만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플러스 브루잉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드립 트레이인데 드립 트레이가 근데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 머신에서 조금 더 소개를 하겠지만 제일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추출이 끝나고 나서 이 세척하고 클리닝하는 부분은 조금 귀찮고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고 오른쪽에 이제 게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울에서 실제 측정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 저울에서 측정하는 거는 무게가 되겠죠. 중량 측정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는 RPM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플로미터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센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디센트 같은 경우는 모터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펌프잖아요. 이 한 바퀴 왕복 운동을 하는 횟수를 가지고 플로우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아니라 플로우를 계산하는 거죠. 얘는 이제 리니어 모터가 돌아가는 RPM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온도는 여기에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측정을 실제로 하는 거고, 시간은 당연히 이제 버튼 눌렀을 때부터 이제 로그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센서도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 퍽에 걸리는 압력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브라이언 칸이라고 하는 이제 요 유튜버가 같이 이거를 거의 제대로 촬영된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는 아마 이 영상이 제일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프로토타입이어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중간중간에 편집돼서 이렇게 정확한 루틴들을 보기 힘든 부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브라이언 칸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한번 요 메티큘러스를 영상을 시청을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추출을 하는 거를 이 브라이언 칸이 이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네, 쇼츠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소리가 추출할 때 거의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압력이 지금 여기서 측정이 되는 게 여기 나타납니다. 요건 플로우고요. 여기는 스케일에서 지금 측정하는 무게가 같이 크로스 되면서 오버레이 되면서 이제 차트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출 온도가 표시가 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아마 얘네들이 차후에는 네, 요 루틴 이거 제가 여기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드려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형태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머신이고 이러한 실시간에 로깅되는 데이터들이 저희 같은 긱들한테는 조금 유리하다. 당연히 추출에 대한 어떠한 변수들을 측정을 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물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음이 별로 없다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머신을 소개를 직접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몇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제조사죠. 이 친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지는 꽤 됐어요.
작년 12월 카페쇼 이후에 11월이었나요? 카페쇼 이후에 제가 벨카 필터 대표님 통해서 이 회사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팔로우업을 하다가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통을 항상 해왔거든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도 이야기도 했고, 이 친구가 저를 좀 도와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예, 월커에 나가서 추출 온도를 가지고 이 내용 그 콘텐츠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메티큘러스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로 다른 실온하고 고온일 때 실제로 추출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 내용들이 아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자기들이 측정을 했던 내용들 보내주고 제가 그걸 또 편집을 해서 안스타 채널에서도 소개를 했던 그러한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긱들이 이 머신에서 관심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머신이 테스트용 혹은 랩실에서 뭔가 아예 해보지 못했던 접근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항상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에비앙 갖고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상시로 그거를 뭐 원한다면 손님한테 내어줄 수도 있는 머신은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머신에 에비앙을 물릴 수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케틀에 끓여가지고 여기 붓고 추출하고 나서 이쪽에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구조물이 그냥 파이프에 물 붓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서 굉장히 다양한 싱글 도징 워터를 에스프레소 레시피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방송을 초기 시작하기 전에 보난자 커피 같이 라이트 로스팅이고 물에 따라서 굉장히 캐릭터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커피들은 굉장히 에스프레소 추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서도 또 압력 프로파일링이나 온도에 대한 어떠한 추적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여기 추출수를 넣고 히터를 꺼버리면 그때는 지금 히터를 가동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추출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아지는 에스프레소 추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얘는 압력 프로파일링을 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압력 그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 하는 숫자가 초당 1000번을 이제 압력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측정을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엄청나게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 우리가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의 사양들은 이 정도는 나온다 라는 거고, 뭐 저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 그 다음에 뭐 추출수에 대한 테스트, 압력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들을 계속 하거나 또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내부를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리니어 모터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요게 바로 메티큘러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여기서 스펙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리니어 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터부에서 이제 축을 돌리면 얘가 스크류가, 그러니까 피스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RPM을 측정을 하면 얘가 당연히 회전하면서 내려가겠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가지고 얘가 얼마나 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민만큼은 챔버가 고정되어 있으면 민만큼은 플로우가 되죠. 부피가 되잖아요. 물을 그만큼 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는 플로우 레이스를 계산을 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하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머신이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인퓨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목소리 안 들리나요?
음소거 안 했는데 아마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혹시? 네, 중간 오디오 체크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혼자 막, 다행입니다. 네. 메티큘러스는 아마 원래 소리가 없었을 거예요. 네. 메티큘러스는, 네, 소리가 없이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요. 제가 계속, 제 목소리도 안 나가는데 설명을 한 줄 알고.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 그대로 그룹 헤드 속에 이 챔버 내부에는 지글러나 어떠한 특정 그 유량을 제한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퍽을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이렇게 부어 둡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피스톤이 아래에 있죠. 그리고 위에서는 물이 이제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히터가 외부에 있어요. 요런 게 되게 재밌는 점입니다. 내부에 있으면 스케일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지만 구조상 내부에는 이 히터가 위치할 수 없으니까 물 밖에 히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열을 목표 온도까지 가열을 하고요. 센서가 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달려 있어요. 보면 이 측면부에 이 4개 정도의 센서가 하단부터 상단까지 챔버의 온도를 다 감지해가지고 열평형에 도달을 해야 추출이 시작이 됩니다. 2개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4개까지 넣었어요, 여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추출 준비가 이제 물이 끓었습니다. 끓었고 이 포터 필터도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사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챔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 여기 틈새 사이로 물이 턱에 바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머신하고 가장 큰 차이점, 그 레버 머신의 특징인데 챔버가 열리게 되면 물이 조금씩 적셔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커피퍽 상단의 모든 챔버를 채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상황에서 중력에 의해서 하단으로 적셔져요. 왜냐면 얘는 그냥 레버 피스톤이 올라가 있으니까, 레버가 아니죠. 그냥 피스톤이 올라만 가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찬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적셔집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모세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은 그 유량 제어 장치, 그러니까 지글러 혹은 뭐 오리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펌프는 계속 물을 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샤워 스크린을 통해서 분배를 어떻게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추출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 추출 영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퍽 스크린이거든요. 예를 들어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저유량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퍽을 전체적으로 적시는 게 아니라 중앙부나 중앙부의 인근한 위치부터 한두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퍽 전체를 적시기 시작하는데 편차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왈칵 한 번에 다 적셔 놓고 어떠한 인위적인 힘을 전혀 안 가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중력과 모세관 현상들을 통해서 커피퍽의 자연적인 물의 흡수를 돕는 게 저는 덜 인위적이어서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퓨전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가압을 시킵니다. 피스톤이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그러면 추출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얘는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텐데 맞습니다. 3웨이 솔벨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3웨이 솔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압력이 릴리즈 될 때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포터 필터를 제거하게 되면 터지죠. 퍽 하면서 압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퍽 터지면서 막 온통
이게 퍽이 거의 수류탄 쪽처럼 막 사방에 튀는 경험을 네, 하게 됩니다. 가정용 그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추출이 끝나면 피스톤이 올라갑니다. 살짝. 그러면 압력이 당연히 밀던 압력이 없어졌으니까 릴리즈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 포터 필터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 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만큼 물을 추출을 했는지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적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물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 상태로 빼버리면 물이 하단을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추출을 종료하고 나서 어떤 과정을 한번 더 거치게 되냐면 맞습니다. 터졌을 때는 뭐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터져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메티큘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토 필터를 제거할 때 플러싱을 한 번 더 해요. 남아있는 잔여수를 얘가 다시 한번 짜서 배출하는 퍼징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경험들이 다 있으시군요. 커쟁이님도 퍽도 터지고 멘탈도 터지고 등짝도 터지고 보면은 막 그게 탑판들이 튀는 거를 마치 전자레인지에 달걀 넣지 말라고 하는데 달걀 넣어가지고 하면은 달걀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폭발되는 경험 또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그 청소한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현상이 막 벌어져요. 여튼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다르게 이 추출이 끝난 다음에 퍼징을 해주는 추가적인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다들 지금 제 이야기는 안 듣고 지금 등짝 스매싱하고 터지는 그런 이야기 지금 다 꽂으셔가지고 이제 댓글창이 네 다들 뭔가 약간 슬픈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을 얘 같은 경우는 그러한 퍼징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메티큘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엄청난 최첨단 머신입니다를 무조건 내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친구들의 모토는 뭐였냐면 우리는 레버 머신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 레버 머신이 아니잖아요. 피스톤만 달려있는 머신이지 고전적인 레버 머신은 말 그대로 레버 그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라 하긴 좀 그렇고 손잡이가 있어야 되죠. 당기고 이게 완력으로 제어하는. 근데 그 레버가 없이 그 레버를 이 왼쪽에 있는 리니어 모터로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일종의 최신식 레버 머신이다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모티브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원래는 최초 가격은 원래 쌌어요. 최초 가격은 한 3천 아니 3천이 아니죠. 1000불 미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900불대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성능 개선을 하는지 혹은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서인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한 3, 40%더 올라서 지금은 1300불 정도로 VIP 하고 그 다음에 1500불에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용한 그리고 로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머신으로 따지자면 1300불이면 그래도 200만원은 조금 미만의 가격이잖아요. 그 정도의 베타 테스트는 기꺼이 한번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VIP 예약은 해둔 상태고 물론 무조건 장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그 단점도 조금 있다가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 내용은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일단 장점이자 단점 중에 제 눈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익스러운 눈에 보이는 몇 가지의 이 장단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수출 프로파일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울까지 같이 달려 있으니까 무게까지도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압력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정교하다고 보기 힘든 지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이 챔버에 걸리는 그러니까 들어있는 센서를 통해서 압력을 측정을 하고 이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걸 피드백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압력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초반은 약간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정말로 엄청나게 정교한 머신, 그리고 플로우를,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머신이 있다, 아주 이상적으로. 그러면은 아예 플랫하게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히 이러한 그 리니어 모터를 통해서 뭐 스텝 모터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모터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완벽하게 제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퍽에서 측정되는 압력이 이 정도로 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샘플링을 초당 1000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압력이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펌프 머신에서 측정을 하면 이렇게 자글자글 하지 않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부드럽게 갑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형태로 나타나요. 요건 이제 그 실제로 저울이 측정하는, 이건 누적 질량이죠. 에스프레소의 누적 질량을 이제 표시한 건데, 얘는 짜글짜글 거리는 선이 없죠. 근데 플로우하고 이 압력은 얘가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거를 조절하려고 계속, 야, 더 밀어, 빼, 밀어, 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글자글자글한 이 펄스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 압력 프로파일링 머신의 종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머신들은 다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뭐 디센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디센트는 근데 태생 자체가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맥동 현상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진동 펌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맥동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측면이 있고, 프로파일링 때문에 검출을 하고 또 그걸 제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펄스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출 초반은 이러한 머신들은 급격하게, 막 예를 들어서 압력을 9바를 올린다라고 하면 얘도 그런 특성이 좀 나타나요. 압력을 초반에 예를 들어서 한 3초 구간에 9바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9바를 정확히 못 맞춥니다. 9바 이상을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공학적인 용어로는 댐핑이라고 하는데, 뭐 오버 댐핑, 그 다음에 언더 댐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언제 멈추느냐? 야, 지금 9바야 했는데, 이미 9바 지금이야 라고 했는데 그걸 지나서 멈출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높게 측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근데 사실은 압력을 그 정도로 엄청나게 정교하게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나?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지난 확인라의 압력 프로파일링이 제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 생각하지 않는 이유, 선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뭐 무난하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의 플로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PM을 갖고 이제 추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대신에 이 정도의 일단 챔버가 다 채워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분석에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긴 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얘네들이 클립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이스 필터예요. 스케이스 필터를 갖고 온도 측정을 하는 건데, 뭐 온도 측정 자체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앞부분은 좀 낮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열 손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측정되고, 퍽에 의해서 온도를 뺏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여기서는 아무리 정교하게 측정을 한다라고 해서 정확한 온도로 여기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 추출수를 전달해도 퍽이 온도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 그리고 여기 측정되는 유량에 따라서도 온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또 제가 유튜브에 공개한 유량편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지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온도 안정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그 센서 4개나 박아 놓고 그 온도
유지할 수 있는 히터도 바로 상단에 있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는 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오늘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테스트를 요청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데, 얘네들은 추출을 할 때 냉수를 써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레버 머신들 다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플레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콜드 추출을 오늘 글을 마침 얘네들이 올렸습니다. 콜드 상태 추출, 그 다음에 뭐 뜨거운 상태 추출 다 가능하다. 그건 이미 제가 안스타 채널에서 그 에스프레소의 추출 온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한테 부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그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200만 원 안 되는 가격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실험할 수도 있고, 그걸 관능적으로 드셔볼 수도 있다라는 장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그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요런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지렛대처럼 레버식으로 요 뒤쪽으로 빼놓고 아마 요런 식으로 미는 형태로 가져가는지, 요거는 뭐 정확하게 지금 내부 구조가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버를 올려서 이 뒤쪽에서 미는 것 같아요. 스텝 모터로. 네, 같은 원리상으로 요렇게 제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요러한 구조다. 그래서 사람 손이 미는 거를 기계가 리니어 모터로 대신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거 1분짜리인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한눈에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지금 나올 건데, 네, 같이 보시죠. Every great cup starts with great beans, grounded with care. Add fresh water and press start. This is when the magic happens. The water is heated to 92 degrees Celsius with a precision of 0.1 degrees. Once it's there, the piston retracts and then gently comes down to help 지금 소리 나오죠? the grounds. As soon as the first drop hits the cup, the integrated precision scale detects it. This is the signal to ramp up the pressure to 9 bars. The sensor is making thousands of readings per second and communicating with the motor to make micro adjustments, keeping the pressure stable. As the puck resistance decreases, it switches from pressure control to flow control and stays constant at 1.27 milliliters per second until there are 36 grams of liquid in the cup. The piston retracts to create a vacuum and stop the flow instantly. But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any of that. Just enjoy. This is the meticulous flow, and it makes the best espresso in the world at home. 자, 이렇게 해서 메티큘러스의 이 소개 영상을 보셨는데, 중간에 압력이 릴리즈 되고 이제 3웨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없어도 퍽이 이제 폭발하는 참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없앨 수 있는지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레버 머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레버 머신 형태의 프리인퓨전을 이 구조상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통 비어 있어요. 올라가면서 물이 그냥 엄청난 빠른 속도로 커피퍽 전체를 적십니다. 그러니까 프리인퓨전의 어떠한 균일성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레버 머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한 빠른 프리인퓨전 가능성 때문에 그런 맛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 굉장히 쉽겠죠. 여기 피스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이 내부에 출수수 가열 히터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얘는 76도에 물을 부었을 때 1분 31초 추출을 하는데 1분 31초 걸린다. 그리고 아예 히터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을 넣었을 때, 실온수를 넣었을 때는 한 3분 57초가 되면 다 히터가 작동이 돼서 추출까지 다 완료가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생긴 게 펠로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펠로우 캐틀을 두고 보일러는 이제 펠로우 캐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펠로우 캐틀이 있고,
아까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흰색 버전 나옵니다. 네. 컬러도 나중에 다양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그리고 흰색 버전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출시할 때는 흰색 버전 안 내겠죠. 근데 뭐 저는 흰색보다는 까만색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또 블랙워터 이슈를 만든 사람이니까 다 블랙으로 갑니다. 실제로 제가 쓰는 EK43 뭐 키스반도 웨스턴의 스피드서 다 블랙입니다. 그쵸? 얘도 블랙. 그리고 블랙이 더 쌀 거예요. 아니면 얘는 랩핑하기도 쉽습니다. 흰색으로 그냥 랩핑 하면 네, 굳이 흰색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까만색일 때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우를 갖다 놓고 95도, 96도로 옆에서 계속 보일러가 히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냥 부어주면 추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봉복규님 괜찮습니다. 브리스타도 괜찮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 요거 추출하기 전에는 그냥 물 엄청 빨리 끓잖아요. 아니면 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든 집어넣으면 얘가 그 온도가 돼야 추출을 시작을 하고 알람을 주기 때문에 뭐 100도로 끓인 물을 넣어도 식어질 때까지 지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추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보일러의 역할은 옆에 있는 우리가 별도의 캐틀을 갖고 대체를 하는 형태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6도보다 뭐 펠로 95도짜리 물로 붓거나 한 96, 7도로 해서 식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은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스타 채널에서 이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 설명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촬영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요 영상이에요. 실제로 요 영상은 당연히 저만 갖고 있고 요거를 두 번째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요거는 폴드예요. 상온에서 이제 라곰 갖고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한 거를 보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갖고 아이스 베버리지 만드시는데 집에서도 재미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차가운 추출하고 뜨거운 추출이 추출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에스프레소 추출 온도를 고민을 하다가 미드레인지 에스프레소 라는 개념 자체를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물 온도에 따라서 추출이 되게 흐름이 안정적인 어느 시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벨카 필터 같은 이시전도도 등을 측정을 하는 툴 같은 걸로 보면 희한하게 어느 온도 시점에 어떤 원두 상태에 따라서 얘가 굉장히 추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구나 를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출 재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추출 온도를 70도에서 80도 정도로 에스프레소 추출인데 실제로 얘네들은 메티큘러스 자체가 온도를 막 95도, 98도 이렇게 안 올립니다. 보면은 막 80도 초반, 중반 이렇게 대부분 많이 추출을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옵셋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로 얘네들이 대표적인 이야기로 들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일러가 얘는 바로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서 열 손실이 별로 없으니까 오프셋,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가열하는 온도하고 실제로 추출에 사용되는 물의 온도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도 추출하는 데는 굉장히 오히려 뭐 나쁘지 않더라 라는 건데 사실은 그건 메티큘러스 쪽의 입장인 거고 실제로는 얘네들이 메커니즘이 레버 머신에 가깝기 때문에 프리인퓨전의 영향을 저는 크게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프리인퓨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는 머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입자를 파인하게, 그러니까 곱게 갈아도 잘 추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 온도를 조금 낮춰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대로 여러분들도 이런 머신들이 있고 이런 메커니즘의 머신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굳이 매티클러스가 없어도 뭐 플레이어 같은 혹은 수동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도 그런 온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유지만 해가지고 추출을 해보시면 각 온도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껴보실 수 있고,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심지어 여기는 물을 쓸 수 있잖아요. 에스프레소에서는 여러분 실제로 브루잉보다 에스프레소가 물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스프레소 추출에는 브루잉 양에 사용되는 물의 양보다 극단적으로 적은 양을 사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뭐 커피퍽 20g 해봤자 40g 추출하면 커피퍽이 뭐 1대1 정도 먹는다. 그럼 20g을 커피퍽이 먹는다. 40g 추출한다. 그래 해봤자 60g 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브루잉 커피를 추출할 때는 20g 넣고 뭐 대부분 한 300mg, 그러니까 300g 정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1대 15, 뭐 1대 17 쓰면은 물 숫자가 벌써 한 대여섯 배는 더 많아요. 에스프레소보다. 그 말인즉슨 에스프레소 머신은 사실은 브루잉보다는 미네랄 농도가 뭐 알카리니티에 관여하는 중탄산 이온의 농도가 더 대여섯 배는 높아야 브루잉 커피만큼의 영향력을 에스프레소에서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는 수치적으로, 화학적으로 당연히 농도 차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에스프레소 머신에도 있어야 되는데 에스프레소는 그 농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스케일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태껏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머신에서는 그런 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비앙을 가지고 에스프레소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오히려 브루잉에서는 에비앙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에스프레소에서는 적절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굉장히 적게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네랄 농도는 5배 이상 높아져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물을 적게 쓰고 고농도의 음료의 새로운 부분을 좀 개척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영역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머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댓글 한번. 우유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네. 우유도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챔버가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 개방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유 세척만 잘 해주시면 우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뭐 전기 파트가 그 우유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어요. 탄산수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 좀 안 드리고 싶었는데 리얼라인하고 메커니즘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저는 리얼라인도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쇼룸 가서도 마셔도 봤고 근데 메커니즘 자체가 거의 유사한데 저는 리얼라인보다 일단 싸잖아요. 리얼라인은 1000만원인데 얘는 거의 같은 메커니즘이고 가정에서 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편의성, 그 다음에 어떠한 다양한 물을 쓸 수 있는 점은 리얼라인이 또 가지지 못한 장점입니다. 네, 그런 극단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물에 대해 있어서 싱글 로징을 쓸 수 있는 물을 쓸 수 있는 머신은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쪽이 제일 저한테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해요. 뭐 압력 프로파일링은 저는 원래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분 지금 고백하건대 K 에비앙은 이미 제 집에 있는 로켓 셀리니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넣었어요. 오늘도 풀로 넣은 건 아니고 희석을 해서 넣었습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플러싱 같은 걸 잘 해주면 오히려 열교환식 머신은 그 열교환기 안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온수 보일러 물을 절대 뺐으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플러싱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빨리 이제 해주고 플러싱만 잘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머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구구님께서는 디센트를 쓰고 계셔서, 맞아요. 디센트도 사실 굉장히 좋은 머신이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센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의 분석 측면에서 지금 메티큘러스보다는 훨씬 더 좀 디테일하게 크게 볼 수 있고, 그걸 좀 가감없이 로그를 좀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얘네들도 앱을 어떻게 실제 출시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할지는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디센트는 디센트 나름의 장점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쓰거나,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소음이 없다, 그러니까 디자인, 네, 구조 자체적으로 소음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근데 뭐 사실 얘는 소음이 없어서 밤에 쓰기 진짜 좋을 것 같아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라인딩은 해야 되잖아요. 그라인딩 할 때 소음이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데, 뭐 얘가 적어봤자 저는 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저소음 그라인더가 있으면 잘 매칭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핸드밀로 쓴다라고 하면 아주 무소음. 그래서 PC도 보면은, 그러니까 팬도 없어가지고 없애고 막 무소음 형태로 가져가잖아요. 네, 핸드밀로. 뭐 코만단테 같은 걸로 야간에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시면 운동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만단테 60Hz, 60Hz. 코만단테 60Hz, 초당 60Hz인 거 아시죠? 초당 60번씩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 거의 이제 분당 60rpm 정도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네요. 초당 한 바퀴 돌리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요거는 뭐 온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번외기도 한데, 그 왼쪽 두 가지는 콜드 에스프레소 추출 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핫이었어요. 제가 요걸 보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보시면 콜드 추출을 하게 되면 이 색깔 자체가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자를 더 가늘게 갈아야 돼요. 추출 유량을 거의 비싸게 맞추려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더 적게 받고, 혹은 추출 저항을 더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더 가늘게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측정을 많이 해왔지만 수율은 낮은 온도에선 잘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추출은 뜨거운 추출 나름의 장점이 있고, 차가운 추출 콜드 에스프레소는 그 나름의 또 장점이 있지, 이 두 개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비교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에스프레소의 맛을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추출해 놓고 끓인다 라고 하면 그 끓이면서 날아가는 휘발하는 어떤 손실이 있을 거고, 일단 추출되는 이 변수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을 똑같이 맞춘다라고 해도 유량이 바뀌고 분쇄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각각의 뭔가의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들을 뭐 저희 콜드브루도 마시지만 콜드브루가 무조건 더 맛있어요, 뭐 뜨거운 필터 커피가 더 맛있어요,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각각 다르다, 다른 영역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런 그래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외로 지금 보시면 추출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중간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죠. 자, 보세요. 가장자리는 안 나왔는데 중간부터 나온다. 요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얘는 디스트리뷰션 툴을, 특히 회전형 디스트리뷰션 툴을 쓰거나 혹은 커브드 템퍼를 썼을 때의 현상입니다. 요것만 딱 보시면 그럼 얘는 중간 위주로 추출이 이미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차가운 곳에는 파인하게 갈았기 때문에 균일하게 추출이 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는 것도 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보시면
차가운 추출은 이렇게 투명해져요. 추출 흐름이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뜨거운 것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이 플로우를 잘 보세요. 자, 요거를 갖고도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잘 보시면 플로우가 추출이 되고 나서 이거는 유량이잖아요. 플로우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죠. 그냥 수평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얘는 7.5바의 압력 프로파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노력했던 그 프로파일이거든요. 근데 뜨거운 추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초반에는 낮게 나타나다가 플로우가 상승해요. 이게 퍽의 저항이 차가운 물일 때보다 뜨거울 때가 크게 바뀌더라. 얘는 85도에서 추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관찰하시고 현상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조건 막 논문을 낼 정도로 정교한 수치냐 그건 아니지만 이런 경향으로 봤을 때 차가운 추출하고 뜨거운 추출은 추출의 앞부분과 후반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뜨거운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차가운 추출보다는 불투명하죠. 탁하죠, 색깔이. 왜냐하면 이 안에서 지금 이산화탄소들이 기체 형태로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 들으면 거의 끝날 때쯤이면 조금 투명해져. 왜냐하면 더 이상 녹아 나온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초반에는 저항이 크게 걸리다가 급격하게 뜨거우면은 유량이 빨라지는 것들. 이게 디게싱하고도 관련이 큽니다. 온도가 디게싱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반응하는지도 이러한 형태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천천히 실제로 추출되는 에스프레소 양이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커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추출량이 증가합니다. 가속도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온도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양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지금 저 빼놓고 플로우의 계단이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짜글짜글한 거. 왜 그러냐면 얘가 압력을 프로파일링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을 프로파일링 하기 때문에 낮으면 올리려고 하고 높으면 내리려고 하는 게 이 플로우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머신들이 있으시면 디센트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왜냐면 디센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가격으로 치면 5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얘는 1,300불 지금 사시면 1,300불 정도면 디센트 유저의 층만큼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다른 메커니즘 그리고 물에 대한 영향성 같은 것들을 또 나름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성비로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머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를 얘들도 히터가 있기 때문에 히터를 꺼버리면 온도가 이제 후반부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냐면 전통적인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의 온도 프로파일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고전적인 에스프레소 머신, 레버식 에스프레소 머신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후반부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가 흉내도 낼 수 있도록 여기 템퍼레처가 나타났다는 걸 보면 나중에는 이것도 온도 제어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메티큘러스 홈에서 만드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저는 메티큘러스에서 단 1달러도 받지 않고 소개한다 했을 때 전혀 뭐
프로모션 전혀 없습니다. 전 제 정가를 제 돈 다 주고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깔 거예요. 이미 깔 거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추출할 때 내구성을 저도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면 힘이 가해지잖아요. 직접 미는 힘 때문에. 잘 보세요. 요게 힘이 가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내려옵니다. 힘이 본격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방금.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요 엄청난 구기압에 달하는 피스톤이 미는 힘을 얘가 견뎌야 되거든요. 마운트부가. 그러니까 요 마운트부가 사실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 견디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떠한 변형 같은 게 그래도 올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물어봤는데, 뭐 10년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튼튼하다.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씩 휘어지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 이게 동영상이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출시가 되면 제가 내구성도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요. 예쁘고 제 벽 구석에 어디다가 딱 치워놓고 펠로우 이 캐틀 하나 갖다 놓고 소형 그라인더, 가정용 그라인더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브루잉이랑 에스프레소도 조용하게, 모던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는데, 제일 큰 단점을 제가 뭐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을 꼽자면 저소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능, 물론 이 아이패드 미니는 주지 않습니다. 사야 되고 갖고 있는 거 쓰셔야 되고, 요 거치대는 만들어서 팔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쁘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머신들보다는 싸고 저렴하다. 그런 다음에 뭐 기능성이 추출되는 변수들을 시각화하기에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앱에서 잘 조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저울이 자체 내장형이고 저울의 무게까지도 연동이 돼서 다 볼 수 있는 것들 장점인 것 같고, 58mm 제품들은 다 호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거는 261 그룹헤드의 그 샤워 스크린이랑 가스켓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항상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아닌 분들은 또 내 취향 아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제 취향상으로는 뭐 이 정도면 준수하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이제 맥락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렸죠. 뭐 인퓨전 방식이나 나중에 앱에서 추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아예 히터를 꺼버릴 수 있는 기능까지도 하면, 우리 브루잉에서도 요새 최근 들어서 후반부 온도를 떨어뜨려서 자연스럽게 물의 온도가 식어가는 게 오히려 커피 추출에 더 좋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압력도 그대로 굳이 후반부 압력을 저는 9바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압력 프로파일링은 뭐 그렇게 여기 압력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저는 별로 없고요. 그러한 자연스러운 온도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디센트 같은 머신은 그런 게 좀 되긴 하고, 아무튼 근데 디센트도 약점이 있어요. 디센트의 제일 큰 약점은 뭐냐면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사용을 해서 그 바이브레이션 펌프 때문에 오는 극단적인 단점입니다. 초반 고유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는 레버 머신이고 초반에 적셔놓고 바로 구기압으로 밀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압력으로 쥐어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센트 같은 바이브레이션 펌프는 그게 안 돼요. 천천히 적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만드는 건 잘하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반응성 있는 압력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펌프 디센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펌프의 구조 자체가 그 이상의 능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통식 레버 머신은 프리임프션 한 다음에 한 방에 11바까지 쭉쭉 올리는 머신이에요. 스프링 장력이 한 방에 막 턱턱 하고 걸려버리니까. 근데 일반적인 펌프 머신들은 그걸 재현을 못해요. 하지만 얘는 어느 정도 이 리니어 모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펌프 머신보다는, 그리고 지글러가 등이 없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추출 압력을 빠른 시간에 쥐어짜는 추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프로파일의 영역이 압력의 프로파일의 영역의 이 레인지가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압력을 막 유지하는 거에 관심 없고 그런 빠른 압력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조금 시뮬레이션 하기에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스팀이 안 되죠. 당연히 여기 뭐 보일러도 없고요. 스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저같이 에스프레소 혹은 아메리카노 베이스의 음료들을 주로 드시는, 밀크 베버리지가 아닌 것들을 드신 그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머신인데, 반대 이 밀크 베버리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어떤 거품을 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일러가 없음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보일러가 없으면 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기에 이제 뭐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어디선가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척, 보일러가 있으면 물 흘리기를 하는 상태에서 솔질하고 백플러싱하고 하면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 세척을 하는 루틴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튀고 드립 트레이드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트레이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근처에, 아마 싱크대 근처에 좀 배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 세척 루틴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예쁘게 쓰려면 손이 많이 가는 머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거는 또 예쁜 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것도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또 난 이거 싫어 라고 하면 또 깔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베타 테스터다. 아직까지 이걸 당장 아무리 싼 값이라도 돈 주고 사기에는 전기적인 어떤 부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중간에 고장 나면 이 고치는 거 AS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있으니까 아마 초기에는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물을 붓잖아요. 저도 봤을 때 이건 조금 뭔가 다른 파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붓고 여기서 끓이니까 수증기가 올라가거든요. 수증기가 여기 맺혀요,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여기 맺혀 있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버튼이잖아요. 추출 버튼인데, 이 버튼에 뭐 물이 들어가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뭐 거기에서 내구성 테스트는 이미 다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여기에 캡을 달면 돼요. 캡을 달아서 수증기가 딴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구멍을 다른 쪽으로 배출을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막아두던가 하는 그런 캡을 만들어서 덮어두는 것 어떤가. 물을 부을 때 그러니까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 작은 깔때기 같은 데 해놓고 아예 덮어두는 폐쇄형 챔버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제어 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압력을 보시면 압력 프로파일링 할 때 초반부하고 이런 거를 아주, 왜냐면 플랫 프로파일을 의도한 거예요. 얘도 그냥 지금 7.5바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7.5바 세팅을 못한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급격하게 퍽이 채널링이 나면 뚝 내려가서 이걸 회복하는데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눈으로 보여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는 자기들도 계속 엔지니어를 고용해가지고 계속 엄청나게 테스트를 하고 계속 개선을 많이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뭐 킥스타터에 이제 펀딩이 시작을 하는 거는 3월달 1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시까지는
꽤나 또 긴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다양한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어 로직도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거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는 요 정도로 일단 추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채팅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 정도가 메티큘러스 설명 하나만 해도 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네요. 아, 바오밤 님도 예약하셨군요. 내장형 절 교체 따로 할 수는 없겠죠? 요거는 봐야 되겠어요. 얘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몇 한국 업체들이 이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티큘러스 쪽에서는 이 한국 업체가 믿을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뭐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뭐 아직 출시도 전이니까요. 근데 한국에 어떤 디스트리뷰터 수입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은 뭐 교체나 고장 난 거 이런 거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스켓이 탄성한도 내에서 사용해도 변형 때문에 결국에 휘던데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네요. 매일 눈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라떼 베리에이션을 할 때 그때 그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그때 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내구성에서는 다 그렇고 레버 머신들은 특히 뭐 플레이어나 이런 애들도 다 똑같다. 그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티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예 안 움직이면 사실 더 좋으니까요. 네. 근데 요건 그래 직접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커쟁이님, 메티큘러스 잘 팔리면 스팀 머신을 따로 만들어서 팔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걸 제조하는 업체들도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펌프를 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최고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원래 레버 머신도 펌프를 사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프링 탄성이랑 힘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스팀도 똑같아요. 스팀도 결국은 우유의 상태를 액체에서 이 기포 상태인 텍스처를 갖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어떤 식이든 기체를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체를 직접적으로 주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스프레소 머신 속에서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체는 수많은 기체 중에 사실은 우유의 맛을 좋게 만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증기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수증기는 기체잖아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특히 이제 100도 이하에서는 수증기는 다시 액체 상태인 물로 돌아가기 때문에 폼을 만들 때는 수증기, 기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식어가면서 그 안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다가 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희석이 되거든요. 통상 여러분들이 500g 정도를 65g, 65도 참 65도로 만드는데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스티밍을 하면 어느 정도의 물이 희석이 되냐면 제가 최근에 했었는데 거의 20에서 30g 정도가 더 섞여요. 그러니까 우유의 양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스팀이 끝나면. 수증기를 사용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증기를 사용을 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면 우유의 상태가 지금 희석이 돼 버리니까 물을 타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스프레소 머신 제조업체 중에 브레빌은 전방위 가전업체잖아요. 브레이블에서는 그 오나의 휴켈리하고 같이 해서 이미 예전에 그 물 없이 스티밍 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비슷한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 네스프레소에서도 뭐 되게 좋은 벨벳은 아니지만 에어로치노라는 제품들도 있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유 스티밍도 더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증기 대신에 다른 기체를 써가지고 이제 폼을 친다든지 하는 방식도 봉기를 써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맞아요. 저기 버튼 위치가 하필이면 여기 있어서 수증기가 딱 올라가서 여기 누르면 물이 맺히니까 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차라리 이 오른쪽에서 다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 위쪽에 위면 오히려 버튼 누르기도 쉽고 위에 두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지금 봤을 때도 여러분도 눈을 딱 보이시는 귀찮을 것 같다. 뭐 이 수증기 때문에 고장 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구성들은 확보가 된 게 맞나? 막 이러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아마 이거는 초기에 지금 저도 사실은 이거 돈 주고 다 살 테지만 벨스타 테스터도 좋다. 몇 개 더 시제품이 나오면 나한테도 하나 돈 주고 살 테니까 보내라 라고 해서 몇 개 더 만들면 기꺼이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줄 보내줄 건지 아닌지 저는 계속적으로 또 푸싱을 해서 만약에 제가 시제품 중에 하나를 얻게 되면 제가 다시 그거를 공개 여부를 따져서 프로토타입을 리뷰를 한번 해보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이 한국의 부산에 어디더라? 송도 커피였나요? 아마 그 한국의 부산에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이걸 갖고 그때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셨던 거를, 하셨던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연을 통해서도 조금 바리스타 분들도 좀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런 장단점들, 그 다음에 앱의 어떠한 빌드 퀄리티가 되게 좋다. 조작감이나 변수 조절이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브라이언 칸 등의 리뷰에서도 잘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혹시 나도 땡긴다 라고 하시면 지금 100불 넣어 놓으면 100불은 안 사도 다시 다 환불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해 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1,300달러 얼리버드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요.